네, 안녕하세요. 면쌤입니다. 2021년도 상반기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특강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은행 자기소개서의 특징과 1번, 2번에 대한 분석은 앞선 1강에서 진행을 했으니 먼저 1강을 보시고 넘어와 주셔야 조금 더 흐름을 잡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3번 문항입니다. 앞으로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냐고 묻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에 답하기 제일 힘들죠. 정말 나의 개인적인 걸 묻는 걸까? 이것도 행운이랑 연결 지어야 할까?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. 제가 앞에서 1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 굳이 업무와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. 정말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도 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3번 문항에서는 정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먼저 좀 써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글자 수가 늘어났네요. 15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.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건 버킷리스트와 그 이유, 그리고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, 어떻게 준비할지 이 3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. 내 버킷리스트가 지금 어딨어요? 빨리 취업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맞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은 취업이겠지만 여기에는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. 제가 앞에서 굳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문항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버킷리스트,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굳이 은행원이나 금융이랑 연결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창업, 집, 차, 사기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이나 차 사기 등등은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입행을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 살 거야 라는 좀 막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, 창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창업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안 맞아 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. 창업을 해서 남의 밑에 있고 싶지 않고 내가 나만의 사업체를 갖고 싶어라는 건 나한테 직장 생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은행원이 되더라도 좀 퇴사할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좀 소소하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걸 작성을 하셔도 합격은 하지만 웬만하면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가시더라도 최종적인 목표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2번과 달리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. 2번은 좀 사람 중심, 사람 자체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으면은 3번에는 업무 자세를 보여주고 싶다. 자,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. 2번에서 여러분이 우리 키워드 선택하는 거였죠. 단어 선택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 키워드를 조금 사람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정하셨어요. 그러면은 3번에서는 내가 사람 좋은 거는 강조했으니까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를 좀 강조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2번과 3번에는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따로 잡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교육해보기, 외국어 자유자재로 소통할 정도로 공부하기, N개의 자격증 취득해보기 등등등등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세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취업, 집 사기, 창업, 강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은 이거 갖다 풀어가기가 더 힘드시거든요. 여러분이 내가 최종 목표,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가 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.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와 이유를 정리하기고 그 경험에서 나온 이유를 정리하라는데요. 뭔지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. 예를 들어 저는 외국어로 자유자재로 소통 가능하게 하는 게 버킷리스트 목표래요. 선생님, 근데 은행 인턴 자기소개서인데 외국어 얘기 써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를 보는 거기도 하고 사실 이 외국어가 행원에게도 어떻게 보면 미래 행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 내 목표가 외국어로 자유자재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래요.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미래의 외국어 실력 향상은 필요하고 국내 점차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이라, 혹은 외국어 자료도 참고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또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. 예를 들어 내가 A 스터디에서 혹은 B 인턴으로 일을 해보니까
미래 사람에게 이 경험, 내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미래 행원에게, 미래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에게 혹은 앞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이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 경험을 기반해서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갖게 됐어.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버킷리스트를 꿈꾸게 됐어 라는 거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예를 들어 뭐 영어회화 스터디를 하고 있다, 자격증을 취득했다, 교환학생을 하고 있다, 외국인 대상 매장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등등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위해 노력해온 게 있는 걸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버킷리스트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생각을 해주세요.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게 뭔지, 내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 뭔지,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,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쭉쭉쭉쭉 정리하면서 아 이게 어떤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역으로 좀 올라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지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뭐 전화 영어를 통해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할 거다, 이런 걸 할 거다 등등등등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도 여기에 쭉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. 굳이 행원이나 금융과 관련된 일은 아니어도 좋지만요. 제가 앞서 창업의 예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은은 인턴다운 자소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소재를 뭘 선별을 하셔도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템플릿 볼게요. 앞으로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이것입니다. 경험을 통해 무엇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일을 겪으며 이 버킷리스트를 갖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. 미래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이에 어떻게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셨던 노력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. A 경험을 통해 뭘 배우고 B 경험을 통해 뭘 배우고 쭉쭉쭉 하면서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.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추후 어떻게 나아가고 싶습니다. A를 통해 뭐를 배우고 B를 통해 뭐를 배우고 쭉쭉쭉쭉 하셔도 되고요. 사실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3년 이내에는 무엇 분야에 성공을 하고 5년 안에는 어떤 부분을 습득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나가셔서 이처럼 10년 내에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. 라고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하고 3번은요.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, 3번 문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한 측면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. 내가 보여주고 싶은 측면 A, B를 정리하셔서 2, 3번에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4번 문항 볼게요. 단체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에 관해 본인의 역할, 협력, 힘든 상황 극복 경험까지 1500바이트로 작성을 하래요. 사실 이거는 이미 취준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기존에 작성하셨던 그 협업 소재 그냥 여기에 쓰셔도 돼요. 글자 수에만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턴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은요.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할 문항입니다. 이 문항 나중에 공채 들어가서 쉽게 돌려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문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 쓸 거 생각해서라도 한번 꼭 작성을 해주세요. 이 답변에서 중요한 건요. 나는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. 조직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이 뭔지 찾아보고 작성을 해주세요. 이 조직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,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을 내가 했던 일이 뭔지,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같은 일을 나는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기반으로 나는 조직에서 좀 어떤 역할을 했다. 그래서 팀원들이 협업을 이렇게 도모했다라는 거를 작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소재는 제가 복붙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뭐든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이 키워드들과 관련된 소재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기업은행 인턴이 정말 금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소재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 그럴듯한 금융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등등등등 조금 금융과 지역경제 쪽과 관련된 소재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던 단체 활동과 팀 프로젝트의 목표와 성과, 다른 사람들의 역할 대 역할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대요. 제가 이거 경험 허구로 만든 거라서 뭐
전혀 구체성이 없습니다. 여러분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나가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역사회적 기업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대요. 결국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고요. 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업을 섭외하고 디자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 등등등등의 역할을 했대요. 그 중에 나는 기업 섭외 역할을 맡았어요.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당시 있었던 힘든 상황을 좀 정리해주세요. 근데 이 힘든 상황이요. 그냥 힘든 상황을 나 혼자 으쌰으쌰해서 해결했어가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협력을 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 꺼려하거나 무임승차하는 상황에서도 끌어내서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했어야 됩니다. 꼭 꺼려하거나 무임승차했던 상황이 아니어도 돼. 다 협조적인 상황에서 협업을 끌어냈던 것도 충분히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대다수 기업이 코로나를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총 10개의 기업을 섭외해야 되는데 뭐 2개만 섭외가 된 어려움이 생겼다.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해결 방안과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과 협업해서 노력한 걸 작성해 주셔야 돼요. 여러분 혼자 으쌰으쌰해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. 반드시 팀원들과 협업해서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영상에 사장님의 인터뷰를 넣기로 했고 한 명만 기업에 가서 촬영하기로 진행해서 홍보 담당자가 어떻게 하고 콘텐츠 제작자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먼저 쭉 작성을 해주세요. 내가 조직을 위해 좀 어떻게 발로 뛰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. 나는 조직을 위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가 이 자기소개서에 보여야 됩니다. 자, 2번, 3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물론 이 안에 조직 안에서의 나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이 4번 문항은 조직 안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문항입니다. 자, 템플릿 볼게요. 경험 당시 어떠한 협업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. 당시 이러한 프로젝트로 뭐 1등이라는 지역 사회적 기업 지도 달성이라는 지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. 각 팀원이 E, B, C, A, B, C 업무를 맡아 진행했고 저 역시 A 업무를 맡아 목표를 향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. 이제 위기가 나오죠.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고 목표 달성에서 어떠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팀원과 어떻게 협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. 가장 먼저 이 팀원에게 어떤 걸 요청하고 다른 팀원에게 뭐를 요청하고 다른 팀원에게 어떻게 요청하면서 어떻게 협업해서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 조직이나 협업은 어떠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. 이 문항은요 정말 여러분이 그냥 협업 경험 있다면 갖다 쓰셔도 되고요. 웬만하면 금융과 관련된 소재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협업에 대한 소재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. 뭐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 분업을 했는데 이 분업을 효과적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던가 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협업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여러분이 차별화를 두셔야 하는 거는 내가 조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가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어떤 소재,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발굴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. 이 문항을 쫙 읽고 나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에게 나는 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구나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쫙 보고 나니까 나는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조금 리더십으로 협업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. 아니면 나는 좀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처럼 내가 조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 5번 문항입니다. 최근 경험해본 가장 혁신적이거나 편리했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쓰래요. 사실 저는 이 문항 보고서 인턴한테 이런 걸 묻다니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게다가 1500바이트 이내라고 하니까 글자 수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은 글자 수입니다. 서비스와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선할 점 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아마 처음 은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문항이 되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요 은행에서만 찾지 마시고요.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페이코나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등도 좀 포함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검색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. 땡땡은행 앱 최초, 땡땡은행 최초, 페이코, 카카오페이 등 제가 위에 작성한 이 앱 작성하시고 최초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면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서비스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 조금 이게 정말 혁신적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되는 무언가 소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
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앞으로는 언택트 사회가 이제 익숙하게 될 건데 이 언택트 사회에 있었으면 하는 결제 서비스나 언택트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는 금융 서비스를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이거에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뭐로 들어드리지? 라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언택트 사회에 키오스크 대신 뭔가 쓸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식당에서 테이블에서 인식해서 주문할 수 있는 네이버 그 페이 주문이 있더라고요. 네이버 페이 테이블 주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마트24에서는 이미 SS 쓱페이로 그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.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인식을 하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나와도 바로 결제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아마존과 같은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게 필요했으면 좋겠다,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개선사항부터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역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혁신적이거나 편리했던 디지털 서비스와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네이버페이 테이블 결제로 했어요. 제가 이거를 원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. 테이블에서 QR코드 인식하고 연결된 계좌로 바로 결제 가능하고 각자 계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.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봤다고 했으면서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좀 작은 매장에 갔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개선할 점은 이미 네이버 페이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매장별 쿠폰이나 포인트를 적립 연계한다든지 즐겨 찾는 매장을 등록해서 스타벅스처럼 좀 미리 주문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밑반찬 등 서비스 추가 요청 버튼을 신설한다든지 뭐 이런 개선을 할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꺼내주시면 되고요. 이러한 류의 금융 서비스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IBK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간략하게 추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미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거기 때문에 비대면 금융결제 문화가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IBK에서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무인 주문과 배달 플랫폼을 신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한 문단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문항은요, 평소에 금융, 혁신이나 디지털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보기 위한 문항이고요. 서비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없을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거는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. 최근 이러이러한 서비스 배경으로 인해 어떠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이제는 뭐 카카오톡에서 계좌를 복사하면은 바로 붙여넣기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더라고요. 일부 은행 앱에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계좌번호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내가 여기에 쓰고 싶다면 최근 SNS 및 계좌이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뭐 간편결제나 비대면 결제, 비대면 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제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라고 하면서 첫 문단의 두 글씩으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서비스에 대해 풀어주시면 됩니다. 현재 내가 선택한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입니다. 현재 내가 선택한 그 네이버 테이블 그 주문 결제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. 테이블에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 서비스는 각자 결제가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소비자나 고객 사이에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하면서 장점 나열해 주시고 하지만 어떤 단점 아쉬움도 있기에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실제로 정말 주인을 혹은 뭐 서빙해 주시는 분을 대면하지 않고도 뭐 추가 주문을 할 수 있게 혹은 미리 주문을 해서 픽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미래 사회 앞으로는 어떤 금융 서비스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 더 이상 대면 서비스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미래에서는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뭐 요구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IBK 기업은행 역시 어떠한 서비스를 신설한다면 비대면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다음에 한 번에 뭐 결제하는 이런 플랫폼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라고 하면서 미래와 방향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
아마 5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5번 문항은요, 타사 서비스도 좋으니까 어차피 서비스는 여러분이 쓰실 게 다 거기에서 거기니까 어떤 개선 방향을 꺼내면 좋을지만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요, 1번 문항은요, 너 얼마나 금융권을 준비했니? 행원을 준비했니? 라고 묻는 문항이었으면 2번과 3번은 너 어떤 사람이니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측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거를 2번과 3번에 나눠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4번은 너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니? 라고 묻는 문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읽고 내가 조직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. 마지막 5번은 더 금융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에 대해서 너 얼마나 관심이 있니? 진짜 금융권을 준비했던 게 맞니? 라고 묻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히 우리 일정 또 많이 남았으니까 차근히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걸 쭉 정리를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, 2강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기업은행 인턴 자기소개서 문항이 예전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혹은 이렇게 첫 자기소개서 작성 시작하면은 다음번에 더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출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